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욱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얘기는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이수진과 최광욱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죠. 동작을에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꺾고 굉장히 앞치락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이긴 사람이 바로 이수진이에요. 근데 이수진 인재 영입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동작을에서 같은 여성 판사 출신끼리 맞붙이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쪽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야말로 이미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된 것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이기 때문에 이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선거 과정 내내 많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선거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냐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있다가 3년이 다 안 돼서 만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이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니까 뭐 동정표도 생길 수 있고 또 민주당 진보 진영의 결속도 또 제고할 수 있고 선거 과정상에 얼마나 유리한 홍보의 소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열렸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이 증언에 보면 절대로 이수진 의원이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야말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업무 역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통상 3년이지만 2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지방으로 발령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2016년도 인사평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인사평정표 내용이 2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보고서 작성은 6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평균 보고서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서 다른 연구관에 비해서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이 김연학 부장판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판연구관의 임기는 3년으로 딱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즉 진보 진영에 소속된 판사 이런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다.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연구관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수진 의원을 2년 만에 지방으로 발령을 낸 것은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수진은 판사 시절 2018년도 8월 달에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제인권법 연구의 소모임인 인사모, 즉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약자인데, 이 인사모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이 법원행정처에서 막아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3년이 아닌 2년 만에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학 부장판사의 얘기에 의하면 임기를 대법원 재판연구관한테 보장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일반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참고로 이 이수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다. 그래서 인재 영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관련된 공판 기일에서 김연학 인사총괄 전 심의관 이 부장판사의 증언이 바로 이수진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홍보 모두가 허위인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로 똑부러지게 직접 인사를 담당한 부장판사가 발언했는데 이것이 허위이고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16년도 인사 고가 평정표까지 제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제 선거법 앞으로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허위 유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이 의원직을 과연 제대로 유지하는데 또 선거법상 이 형량이 또 이 벌금을 받더라도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 정도가 되면 상당히 엄중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제대로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열린민주당의 이제는 당 대표가 됐죠. 최강욱 의원 비례대표로 된 건데 2번. 이 최강욱 의원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과 정면 대결을 선언해서 완전히 윤석열을 밀어붙였고, 당선된 이후에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요. 이 최강욱 의원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바로 인턴 증명서, 즉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재판에서 중대한 말하자면 발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조국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뭐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자기가 작성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로펌에 있을 때, 청백이라는 로펌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와서 분명히 인턴 활동을 했다. 따라서 자기가 발행한 인턴 확인서 위조된 확인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얼마나 조국이 앞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국 부부가 불리하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최강욱이가 변호사 시절할 때 2017년도 조 장관 아들이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 로펌에서 인턴 활동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2017년도 대학원에 입시하는데 활용한 혐의, 즉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상 2017년도만 이 인턴 증명서가 띄어진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도 8월 7일자로 또 다른 인턴 확인서가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정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본인이 인턴 증명서 2장을 띄워준 것이지, 결국 확인서, 인턴 확인서를 2번 준 것은 아니다. 한 번밖에 안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을 준 것을 갖다가 2번 준 것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2017년도에 만들어낸 인턴 확인서를 이 조국 부부 측에서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이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가 검찰에 대한 서면 진술서에서는 2 인턴 확인서는 모두 2017년도 18년도 모두 본인이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이거를 바로 번복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죄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판 조사에 남겨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근데 이 최강욱이도 변호사인데 얼마나 잘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조국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장해가지고 다음 기일에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해가지고 일단 어제 조서 기재는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최강욱이가 당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와서 다음 재판할 때 2018년 것도 내가 썼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기에는 최소한의 양심만 지킨다면 절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2018년도 자기가 썼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할 때예요. 그렇다 본다면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이런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만큼 혐의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재판을 통해서 최강욱이도 자기도 의원까지 배치까지 다뤘는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최강욱이도 앞에서 얘기한 이수진과 똑같이 이제 허위 사실, 또 이 업무 방해, 이런 걸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배지를 띄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 기소할 때,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기소할 때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해, 이렇게 강력히 지시함에 따라서 기소가 됐어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기소에 대해서 이 최강욱이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내가 왜 소환 조사 받느냐, 서면 진술로 가늠하겠다, 이렇게 불응해왔고, 또 이 피의자로 소환했다, 검찰이 몇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본인은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 흘러내면서 윤석열 총장 체제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제 재판에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모든 최강욱이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한 발언을 전부 다 뒤집었는데 앞으로 상당한 법적 파장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서는 정경심 씨가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이메일로 요청을 한 것을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턴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경심 씨 머리에서 다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그리고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과 책무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강욱이는 그대로 확인서에 적고 지도 변호사란에 도장을 찍어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연세대와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에 제대로 합격을 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에 말하자면 검찰에서 갖고 있는 심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이는 이러한 검찰 기소 쿠데타라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각자 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업무 방해 혐의로 금고형 금고형은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받을 경우에는 최강욱이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업무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수진과 청와국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서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사법부 완전히 장악했죠. 행정부는 당연한 것이고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입법부를 운영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식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 엄중한 위법 행위는 당락에 상당한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